지금부터 바람에 대한 걸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텐데, 바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보면은 대한설비공학회 학술 뭐 발표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거기 따른 어떤 설명 같은 거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참조해 보시고요. 일단 그걸 검색해 보시면은 대략 이런 사이트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예, 예, 뜨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기도 하고요. 자, 바람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면서 나중에 타코마 교에 대한 그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통 우리 비행기 날개 단면이죠. 우리 보통 학교 학창 시절에 어린 시절 다편 이제 요 부분에 바람의 어떤 그 밀도의 차가 생기고 여기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여기 양력이 생겨서 날아가는 떠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자, 다음 사진. 여기 보면은 어떤 건물이 측면에서 봤을 때에 난기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단 부분은 넘어가고 중단 부분부터 위로 올라가고 중단에서 밑으로 건물 입구 아래쪽에는 또 난기류가 형성이 된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을 때는 앞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자체가 변출이 효과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가운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압축되어 가지고 나가는 이런 효과를 변출이 효과라 하고요. 위에서 봤을 때에 건물이 있을 때 옆에 건물이 없을 때에는 바람이 왔을 때는 이렇게 완만한 난류가 생긴다. 예.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옆에 건물이 없는 난류는 완만하지만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나는 이런 난류 자체, 그러니까 변출 효과 이 부분은 뒤쪽 부분에서는 난류가 강하게 일어난다. 자, 다음 사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사진하고 다르게 끝자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끝자락이 바람에 대한 항력이 생기죠. 면 단위가 넓어지죠. 마찰력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 마찰압이 생기죠. 밀도압이 세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압이죠. 그리고 요 양기는 요 면에 바람이 면에 부딪히는 면의 양과 바람이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 여기는 완만하게 넓게 펴지고 이 끝자락은 심하게 회오리 치면서 멀리까지 갑니다. 자, 이거는 비행기의 끝자락을 회오리 바람에 있는 그림을 차트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요. 요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도 양날개보다 끝자락에서 이런 바람의 난기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다음 사진은 많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갈게요. 지금 벌써 뭐 50분 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좋은 땅은 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자, 원구를 봤을 때 양면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구를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오는 것도 아래층에는 난류가 형성이 된다. 상단에서는 넘어간다. 자, 원더풀 사이언스에서 캡처한 자료인데요. 예, 설명을 위한 어떤 한 장의 사이트가 있는데 나중에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런 어떤 바람에 둘러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고요. 원구를 갖다가 세웠을 때에 보면은 세운 게 아니고 그 원구통을 옆으로 눕힌 거죠. 그리고 위에서 보는 바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면을 살짝 깎았는데도 이렇게 난류 현상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면의 각도에 따라 이 응축값 그리고 고압이 생기는 값이 다르고 거기 따른 난류 현상이 다르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또한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난류 그리고 그 공학적인 어떤 계산값이 있는데 이 높이값의 이 난류 형상은 약 뭐 그 바람 세기를 떠나가지고 높이에 제한 봤을 때에 뭐 2.5에서 3, 3.3 뭐 이런 배수가 늘어나는 공식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이제 난리 기류가 그러니까 이 바람의 뒷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 공식도 있고요. 그 입체
부피감이 있을 때는 이런 난류, 마른 목골을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양쪽에 난류 형성이 더 크게 생성된다. 이런 작게 형성된다. 바람에 대한 어떤 예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뭐 지금 바람 공학에 대해서 뭐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간단한 설명이 이것도 진짜 상단이 부른 부분이고 측면에 오면은 상당히 난류가 형성되고 뒷부분에 이제 난류 형성되는 어떤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요거는 이제 인면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평면 상태 위에서 봤을 때에 좌우측에 난류가 생긴다는 뜻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회오리 바람 치고 넘어오는 부분은 회오리 치면서 위로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건물 사이에서는 밑에 그 앞면에 하단 난류는 난류 생긴 거는 옆으로 빠지고 상단 난류 넘어오면서 난류 형성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그 다음 건물의 밑에 난류 쪽에 포함된다. 그 높이에 넘어가는 부분은 겨우 넘어가는 어떤 바람의 형태를 알리고자 하는 기고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서 오면은 이 난류가 옆으로 빠지면서 헤어리 친다 이 말이죠. 아까 이 그림 보기 전에 설명해 드렸죠. 자, 이거는 바람이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의 세기는 같은 바람이라도 바람의 세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건물 높이 하게 되면은 요런 어떤 난류 형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건축공학자 설계 자 분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바람 영향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의 어떤 모양새가 제각기로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바람에 흘러갈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죠. 측면에서 오면은 가운데에서 아비스해지니까 가운데에서 빼게끔 하고 상단 부분은 이런 그 집기와 형태 그, 지붕 기와 형태로 해서 완만하게 타고 넘어가게 하고 측면에서는 아랫부분 넓게 올라갈수록 좁게 해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적게 한다. 이런 기본 타이틀 개념으로 지금은 세계의 고층 아파트 뿐만 아니라 초건축 건축물들은 올라갈수록 타원 형태 좁아지는 원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사이 자체에 어떤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양택 설계상 이렇게 가운데 쪽에 중요한 중심 기준점에 공간을 비워두는 거, 험하게 쓰는 거, 나쁜 곳을 쓰는 걸 안 좋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뒤에 들어가 있구나. 다음 거. 자,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거는 고압, 뒤에 있는 거는 하이, 이제 저기압. 이해가시죠? 자, 요 원구를 두고 왔을 때에 바람 일어나는 난류 현상 일어나는 바람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값인데요. 예, 이것도 바람의 흐름에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각 원뿔이면서 이제 원구의 또 복합적이죠. 예, 타원 형태로 한 건데 마찰도는 정면보다 측면에서 돌아가는 요 부분이 바람 세기가 세지더라. 자, 이것과 이것을 보면은 그 각도의 변화에 따라 일만한 어떤 난류값 엄청나게 생성이 되더라. 그리고 고기압 부분도 밀집도도 다르고 한 부분 확인하실 거예요. 이것도 바람 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인데요.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바람의 방향을 표기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건물들을 뒀을 때의 시뮬레이션 상의 어떤 알려주는 기고, 이건 도심지에 대한 바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드리면은 보통 뉴욕이나 지금 그 도시 계획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공원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태양열, 복사열 혹은 어떤 바람의 흐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못합니다. 그나마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강 끼고 있으면 되지만은 강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대지면이 넓을 때는 그 능선에서 내려오는 그 맥 자체 하나만큼은
길을 비워줘야 됩니다. 수림 말고는 다른 어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로를 아예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람길을. 순수하게 도로길을 갖다 바람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 산 능성 자체를 바람길에 생각하시고 중요한 산맥을 함부로 깨부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네, 바쁘니까요. 다음 또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바닥면이 아니고 어느 정도 10층 정도 시뮬레이션의 바람의 흐름을 확인하는 기고요. 이것도 보면은 약 한 7, 8층, 10층 정도의 바람의 형성을 흐름을 알기 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약 20층 이상 고층 이제 아파트들이 몰려 있을 때 그 층수 높이의 고비에 대한 바람의 흐름, 바람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모양이 이제 어떤 원구형의 구멍을 타공 구멍을 천공을 내므로써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기고요. 이거는 건물과 이제 낮은 층과 고층 간에 있을 때 바람의 이제 흐름을 알기 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이제 건물 높이에 따른 난류,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건물이 높을수록 화재라든지 파괴라든지 묽은 낙하물이 있음으로써 그 위험성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건물 높이가 만일 지금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주거 고층 건물이 분리 났었는데 그 건물이 아마 한 60 몇 층, 70층 가까이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데 반경 2km를 통제를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성층에는 실바람 정도 불 정도의 바람인데 2km도 안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어떤 지형지세가 있으면 그 바람이 어느 정도 약간 더 감소가 되지만 뭐 저는 뭐 오만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사우디 뭐 두바이 이런 지형은 거의 뭐 산소 없고 거의 뭐 사막이고 평야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올라면 올라서로 어느 정도 바람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지형이 없다 보니까 더 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셉니다.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성에서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난류의 뒤로 빠지는 값이 더 세다는 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이고요. 앞에 저층과 고층이 있을 때의 어떤 바람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한 값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층의 이제 이제 그 중심과 시가지에 대한 어떤 형성이 됐을 때 바람이 더 원활하다는 걸 이제 실험하기 위한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바람 시뮬레이션이고요. 지금 이제 뭐 너무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요. 이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에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건축 배열에 있어 가지고 난류층과 어떤 바람의 흐름의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측면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제 사선으로 했을 때의 어떤 바람의 흐름도, 그리고 측면으로 썼는데 이제 어떤 나열 형태로 했을 때의 어떤 바람의 흐름도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 이제 배열 구조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도심과 대한 이제 바람의 어떤 영향, 속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것도 그 어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바람 공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것만 보면 아시는 분 어느 정도 아시나 보고 다음 기회에 어떤 바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할 경우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참조해 드리기를 하고요. 자, 건물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비워 놓는 경우 있죠.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든지 유입된 공기를 갖다 가운데 넣는 데 가지고 공간을 홀을 비우는데, 양택 설계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는 홀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 홍콩 같은데, 저 싱가포르 같은데, 혹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몇몇 분 보면은 중앙에다가 독립적인 공원을 가진다, 주거민들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에 이래가지고 중간에 홀에 상가 건물 있고 그 주상복합 건물 자체에 이제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것들이 많고, 지금도 그런 것들 짓고 있고, 그렇게 짓고도 있고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요. 바람이라는 거,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라는 거 그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소리도 울려서 안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그렇게 비워 놓으면 안 됩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밑에 산 가지고 위에 복합질 하면서 중간에 뭐 하단 조성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 됩니다. 요거는 양택수계상 함몰로 봅니다. 상단. 그리고 가운데 바람 자체가 올라온다든지 가로질러 간다든지 가운데 부분한테 비워두는 거 양택수계상 안 됩니다. 자, 다음 승부하겠습니다. 그 고층 아파트가 왜 안 좋냐 하면은 엔돌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스토크 이펙트라고 하죠. 예, 스토크 이펙트를 하는 이 부분이 왜 안 좋은가 여러분이 많은 분들 아시겠는데 고층 건물 내외의 온도의 이제 기온차의 압력 그리고 공기의 수직 공간의 이제 상하성 그리고 안에 그 코어 부분에 샤프트 부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부분이 뭐 이동되면서 어떤 그 기압의 어떤 교란 난류 현상 그로 인해서 이런 큰 건물 자체는 부속 건물들이 많이 따라가는데요. 기기실들도 있고 많은 어떤 그 장치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코어 쪽으로 해가지고 협배기들이 샤프트 그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층기 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돌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이 바람이라는 자체 때문에 지금 많은 거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이 바람에 대한 부분은 그 이 타코마 한번 잠시 한번 보십시오. 타코마 교 미국의 유명한 교회인데 파손이 돼가지고 미스테리로 남았지만 그게 지금은 밝혀졌죠. 1940년 11월 7일 오전 가벼운 폭풍이 불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현수교가 아찔할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4개월) 전 개통될 때만 해도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된 공학적인 개가라는 칭송을 받던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속 67.2km에 불과한 바람에도 다리 중앙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푸짓 사운드를 건넌 사람들은 폭풍이 불면 의리에 다리가 흔들리도록 설계된 걸로 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다리가 뒤틀리면서 휘감기더니 정신없이 출렁대기 시작했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만이 겨우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도 일단 타성이 붙은 다리는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한꺼번에 옆으로 몇 개의 파고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학 설명할 수 없는 상. 여러분이 타쿠마교에 대한 검색을 하면은 이런 영상물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바람에 대한 어떤 그 공명 진동 공명 현상이라는 거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잎사귀 사이라든지 비닐 같은 거 야프하게 이제 두 겹을 불러 가지고 시계 부른다고 그게 소리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우리 피리도 마찬가지 시계 부른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적정한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바람의 세기에 따라. 그 이 피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보시는 게 지금 겨울을 두고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물론 겨울 반대는 연돌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스토크 이펙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물 자체에 이런 고층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에 따라 가운데 이런 코어 이제 안에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라든지 비트라든지 이 건물을 위한 이제 상하에 연결되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힘이 중축점으로 두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어떤 건물 그리고 그 설계자의 어떤 자기 기법에 따라 이제 공법을 기입을 시키는데요. 그 공법에 대한 거는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자, 이것은 온도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에너지 손실이 유입되는 것 때문에, 자, 다음 거 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왔을 때에 외부의 하단층에 이렇게 주차장이나 요 아래 하단 낮은 층으로 이렇게 바람이 유입이 됩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바람 자체가 지하층이나 이런 어떤 중앙 뭐 엘리베이터나 뭐 계단층이나 기타 등등 어떤 한기 모든 그 입출구 쪽을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는 위에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압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상층에 있을 때는 압이 제로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물고기 밑에 있는 거는 그만큼 수압을 이겨내겠죠. 잠수함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이 세지니까. 그죠? 근데 밑에 있는 그 수심 깊은 데서 갑자기 우리 잠수병도 갑자기 올라오면 안 되듯이 고기도 갑자기 올라오면은 바로 죽죠. 터지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도 우주복 없이 저런 어떤 우주 지상에 떨어진 우주 쪽으로 올라오면 그 산선 쪽으로 나잖아요. 수압은 수압대로 압에 의해서 한기고 위로 올라간 대로 압이 이제 밖으로 당기는 힘 때문에 사람이 이제 상해를 당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이런 초고층 건물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압의 이제 기압 변화가 생기는데, 그 자체가 이제 이런 어떤 압력차 중간층에서 압력차 제로가 밑으로 하면은 우리의 물 수심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가, 아니면 우리가 높은 층의 어떤 압력에 어떤 의해서 이제 높아진다 이거죠. 누기라는 건 샌다는 뜻이에요. 신경 들어온다는 뜻이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아래쪽으로 올수록 더 세요. 침범해요. 그리고 이제 상단 쪽에 이제 올라서로 빠져나가는 이런 온도의 누출로 인해서 뺏기는 열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해놨죠. 난방 온도는 요 상황에서 또 난방 온도까지 올리게 되고, 사람들이 겨울에 창문 열어놓습니까? 환기할 때 잠시 열어놓게 항상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그 데워진 공기는 더 요 위에 상단층에는 더 압을 강해져요. 강하게 뭐 압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습한 열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올려주다 보면은 신체적 불쾌함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지금 아마 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건물 구조 설계, 저도 이제 설계하지만 설계 자체를 해보면은 이런 외벽같이 요즘 우리 일반 그 단독주택처럼 외벽에 그런 소재를 못 씁니다. 그리고 건물 유지 보수 관계도 있고, 건물 흔들림에 따른 것,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낙하 관계도 딱 모든 걸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라스 월 글라스 자체를 갖다 시공을 하는데, 보통 뭐 롯데월드 얼마 전에 준공한 거기도 보통 2만 장, 웬만한 큰 건물에는 거의 15,000장 이상씩 다 들어가요. 더 큰 건물에는 뭐 4, 5만 장씩도 들어가겠죠. 그 하나하나 창틀 후림 하나하나 이게 하나의 어떤 모듈로 생각, 하나 이렇게 끼어나가는, 맞춰나가는 형식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역연돌 현상이라는 걸 하죠. 아까 제시에 말씀드렸죠. 반대 현상이죠. 다 바람이 불면은 똑같은 식으로 외부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은 지열이라든지 외부 연료에서 따뜻한 바람입니다. 아까는 찬바람이었죠. 근데 따뜻한 바람이 이게 점점 올라오면서 씩 찬바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는 찬기운이 들어왔었는데 반대로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니까? 근데 바람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거는 다음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네. 음, 이런 어떤 압의 바람의 온도 변화로 인한 그 고기압과 저기압의 현상이 생기면서 바람의 이동 현상이 생기면서 그 바람의 이동 현상이 이제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그게 가하다 보니까 인체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압의 형성이 생기더라.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바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에 따라 바람의 어떤 진동수가 생기고 바람의 흐름에 어떤 이상한 소리도 생기고 기계 시설물이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시에서 전해주는 자기를 논제하기 전에 건축물 내 외기의 온도 변화로 인한 외부 내부 환경 물질과 기압 편차로 인한 정신 육체적 영향을 거주하는 숙박하는 기간 동안 거주자는 서서히 생체 에너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서 오는 것은 구조상으로 밀폐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큰 유리창은 달 수 없습니다. 작은 시스템 창이나 뭐 이런 조그마한 어떤 시스템 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러면은 왜 내부의 온도 편차는 고도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압 변화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연돌 현상입니다. 진공 공명 현상이 생기고요. 그런 어떤 현상으로서 뒤따라오는 것이 또 소음 현상이 생겨요. 정신적인 신체적인 이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층기 누기 현상은 이런 고층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작은 건물에서도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건물일수록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큰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엔돌 현상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금 또 보면 많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생만 합니다. 지금 뭐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롯데부터 해가지고 현대산업개발부터 해가지고 현대개발부터 해가지고 또 어느 회사 있나 또 뭐 대림도 있고 막 이 엔돌 현상 이걸 막기 위한 게 지금 고층 건물의 과제입니다. 옛날 지금부터 이런 업체에서 개발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발표 행기 뭐 재작년 뭐 그 정도니까 그 이전에 건물 지었던 거는 뭐 재작년에 발표한 거라서 바로 적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올해 뭐 작년까지 입주한 데 있어서는 이런 어떤 엔돌 현상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감소하는 걸로만 만족을 하고 있고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고층뿐만 아니라 작은 건물에서도 우리 일반 단독주택에서도 이런 현상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건물 구조상 작은 건물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층기 누기를 감안하십시오. 그리고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기계 설비를 두고 공기 한기를 쓰고 위에 상층에 목조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또 다른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목조주택 지으려면은 거진다 밑에 기초만 닦고 목조 바로 해버리죠. 예. 우리 같은 설계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자, 여기 세계에서 유명한 건물들 다 있네 보니까, 예, 거의 원구 형태 이런 것도 취해주고, 이것도 중국 거고, 이건 대만 은행기고, 이거는 두바이 버즈고, 뭐 유명 이거는 뭐 우리 상위에서 지금 저 어딥니까 저것도 말레이시아가 어디고 그쪽 그 같은데. 예. 자, 이런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두바이 같은 경우 이런 버즈 이런 건물 이런 고층 건물은 요 밑에서 실바람이 불면은 요것이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막
지상 1km도 넘는 1.2km까지 올리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버즈 같은 경우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형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산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지상이 한 5, 6 정도 불면은 요 상단 쪽에는 막 한 15, 돌풍 불어봐야 한 17, 18, 그 정도 20 이하를 하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 요런 데는 같은 청수라도 여기 15, 20 나온다면 여기는 한 3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는 청수도 더 높잖아요. 그죠? 요런 데는 막 한 50m, 요 탑 같은 경우는 좌우 상방으로 좌우로 한 1.5m 움직이고 1.5m 움직이고, 요런 건물 자체는 이제 다양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댐버 기능을 넣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시스템 방식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그 다른 기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미국 건물이고, 이거 중국 거고, 이거는 무너졌고, 요거는 홍콩 거고, 엠파이어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어떤 그 상단의 난류를 막기 위해서 구멍을 갖다가, 이게 한 50m 넘죠? 이런 구멍 구멍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건물마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벨트처럼 아웃리그에 관련된 트레스 벨트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이 건물도 보면 중간 코어에서 가쪽 트러스 아웃 기둥 쪽으로 해놓고, 이거는 중앙센터에서 평층에다 회전시키면서 올라가서 비사각으로 해놓은 기고요. 이거는 중심센터가 요 안에 보면은 코어, 그러니까 중간에 엘리베이터 돌아가는 이렇게 외벽, 그러니까 내력벽이라고 저는 내력벽 기둥이라 생각하십시오. 일단 크다는 사각박스요. 코어라는 거는 거기 벽 두께가 뭐 적게는 50에서 뭐 크게는 1.5m 두께입니다. 벽 두께가. 거기서 이제 외벽에 이제 기둥층이나 외벽에 이제 튜브 쪽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한번 모듈 이루고 있는 것 쪽으로 외향적인 어떤 힘을 다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명령을 보면은 요 건물이 지금 이제 부산 그거네요. 여기는 이제 그 추가 들어갔던 유명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거세 방식. 이거는 얼마 전에 준공했죠. 이것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상일 지금 할게요. 요것도 버즈 투바이, 이것도 지금 뭐 사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 버즈 두바이 버즈의 어떤 조감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형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위에 좌우측으로 1.5m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밑에서 본 두바이 버즈고요. 지금 완공된 상태에 주변에 뭐 이렇게 뭐 막아준 게 없습니다. 뭐 하나 시켜줄 수 있는 어떤 필터 기능 해준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같은 근무 같은 바람이라도 이거는 주변 여건상 더 많은 큰 바람 불고, 실제로 이 바람의 밑에는 바람이 막 거진 초속 한 50m 바람, 초속 50m면은 거진 태풍도 완전히 급수가 높은 태풍이에요. 청도 이거 심할 경우 50m면은 보통 청도 요 꼭대기 요 같은 경우는 약 5m 좌우로 움직여. 5m 좌우로 5m 정도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죠. 건물 자체만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이 자체가 1.5m, 1.45, 1.5m 정도 좌우로 계속 움직이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공법들이 많이 쓰는 거죠. 자, 이 타이페이 보면은, 제가 아까 바람에 아까 그 이야기 나중에 그 보여드리겠지만은, 만약 여기에 불 났다. 그러면 요 길이에 한 배, 두 배, 요 측면으로 따지면은 요보다 3배, 4배 주변을 통제를 합니다.
이 난리 납니다, 이거. 발음이 어떻게 불어날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불나면은 저까지 날아간다는 뜻이죠. 4km, 4km, 3km 이상 날아간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이제 밀집도를 보여주는데, 뭐, 요런 건축물은 가운데, 이제 중심부에, 코아 부분들하고 각 층 자체를 조금씩 이제 회전식으로 해가지고, 기둥, 외벽 기둥을 갖다가, 거세식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런 건축물 자체는 건축 시공 방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아파트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가주 건물이라든지 보면 이렇게 내력벽 형태를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뭐 보통 뭐 아무리 그 잘해도 뭐 한 15층, 20층 아파트 이내 이런 구조 기둥 대용으로 많이 써왔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좀 더 높이 쌓는다 싶으면 이런 내벽 구조 속에 기둥을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방을 넣죠. 그리고 도출되는 이 기둥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빌트인 방식으로 가구를 집 넣는다든지 각 가정 내에서 필요한 어떤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교묘하다는 말 단어가 좀 모순이 있지만은 참 기술적으로 기둥 표 안 나게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부분이고요. 이런 라벤 이런 구조 자체는 좀 이렇게 그 지진성에 좀 강한데 이런 구조 자체는 우리가 보통 뭐 20층, 30층 이상 건물에 보통 괜찮죠. 이런 건물 자체는 뭐 이것도 뭐 접점을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강성골조 시스템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다음 거. 뭐 고층적으로 했을 때는 막 이렇게 반강접합 방식으로 막 이렇게 딱 하고. 이런 레벨 구조에서 좀 더 강화를 시켜주려면 이제 가운데 이제 코어 기능 안에 좀 더 기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 코어 기능을 넣고요. 그리고 지진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진동 주파수가 더 흔들림이 더 강해요. 어떤 식으로 흔들리냐면은 자 이런 흔들림이 자체 있으면 이 중간에 흔들림 많으면 결국 가운데 톡 부러지면서 무너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KTX 다리 교량 건물 아래쪽에 진동을 방지를 위한 이런 어떤 시스템 고무 바킹 초강도 고무 바킹을 씌워 놓죠. 자 이런 바킹들 자체가 밑에 하반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건물 자체에 진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잠깐만 이 건물 구조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제가 이제 지진 일어나는 하면은 다 일본 すごい揺れてる。 건물이 약 대가 다 집중 작성. うわすごい。あ、人が。 下が普通に人が歩いてるんだよね。 지상에서는 지진이外見てもなんか怖くなってきて。うわすごい。 지진에 대비한 건물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全員修行しましたね。気持ち悪いです。そうですね。うわ、来るな。 그리고 하재크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이런 두바이 고층 아직도 홈페이지가 없으시다고요? 이제 마음대로 직접 제작해보세요. 윅스를 이용하여 고층 빌딩 높은 곳에서 거대한 불꽃이 타오릅니다. 불이 붙어 이글거리는 파편들은 폭포처럼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곧이어 건물 아래쪽에서도 불길이 치솟습니다.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마리나 지역에서 불이 난 건 새벽 2시쯤.
세계에서 가장 높은 79층짜리 주거용 빌딩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A lot of times we've had it go off where it was a false alarm, so we didn't think much of it. And then they actually came around pounding on our door and telling us to get out. So that's when we knew to leave. 불은 건물 50층 주변에서 처음 발생한 뒤 강한 바람을 타고 무섭게 번졌습니다. 주변 건물 주민 수백 명은 불이 옮겨 붙을 걸 우려해 모두 긴급 대피했고 떨어지는 파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2km 이내의 모든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자, 방금 보시다시피 두바이에서 실질적으로 그 80층 가까이 79층짜리 주거용 건물입니다. 50층에서 불이 났는데 약 한 1시간 채 안 돼서 그 위층으로 확 타고 올라왔죠. 그리고 고층 아파트는 이런 어떤 연돌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타고 올라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어느 세대수에서 뭐 어떻게든 간에 뭐 엘리베이터가 뭐 문이 개폐 조작이 안 되어 열렸다든지 비상구가 보통 문이 연돌 현상이라든지 어떤 화재 방지를 위해서 문을 갖다 전부 다 이중으로 다 되어 있고 문도 전부 다 이렇게 일반 레벨 방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터치 일자식으로 일자형으로 몸으로 툭 치면은 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텀이 있단 말입니다. 두바이 같으면은 국내보다 더 어떤 그 화재에 대한 살수 시스템도 더 잘 되어 있을 거고 그 방제 시스템도 더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저 건물 자체가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건물입니다. 국내에 지금 약 2000년 초반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때부터 건물이 막 도곡동 뭐 타워 팰리스 때 짝짝짝 올라왔는데 저는 솔직히 심히 걱정됩니다. 아무리 지금 방제 시스템 다 돼 있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저는 진짜 지금 우리나라 고층 건물에 대한 살수 시스템도 지금 마음에 안 들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또 다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바람에 대한 게 아까 2km까지 통제했다 하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예. 자, 이 바람이라는 거는 자, 다른 분이 올려놓은 걸 제가 탐조해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1시간 30분째네요. 언제 설명 다 끝나는 거 이것도 다행인 것도 아닌데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데 아무튼 바람이 보통 우리가 좀 시원하네 참 좋네 이런 게 한 3에서 5 안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산들바람 시원하다 와 좋네 뭐 이런 바람이 이제 한 3에 5인데 이런 바람도 이제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준공 끝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람이 올라오면은 약 한 17, 13 이상 나와요. 13이면은 한번 보십시오. 샌바람이 되죠. 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바람이에요. 17만 넘어가면은 가지가 꺾이고 걸어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 올라오면 위험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그런 어떤 흔들림에 그것도 그 진동수가 아무리 밑에 지진에 대한 걸 갖다 해놨다 하더라도 그게 가하게 하면 결국은 그 큰 건물도 결국 언젠가는 넘어갑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스카이라인이 돼가지고 아까 잠시 제가 그 다른 것 하면서 잠시 보여줬는데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층 건물 6년 2.5배 50층 이런 건물도 이제 100개 다 돼간다. 100개 다 돼갑니다. 이 많은 건물 자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몸에도 안 좋고 건강상에 안 좋고 이건 국가에서도 아마 이거 말 안 할걸요 아마. 왜? 이렇게 해야만이 비싼 건물 팔아모야만이 세금도 많이 세수가 확보가 되고 또 이런 건물이 분양되고 건축회사들이 또 광고를 때리니까 방송사에서 굳이 이거 일부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느낄 필요성도 별로 많이 못 느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큰 건물 안 좋아합니다. 아까
명당 뭐 강남 5분 뭐 명당 아파트 뭐 위로 올라와서 좋다, 좋은 터라도 위로 뭐 고층이라도 상관없이 좋다 이러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안 좋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어디 아픈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금 2시간 다 되는데도 지금 반도 설명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대충 하고 있는데도.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설명 잠시 이제 건축물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방금 요 또는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모형 회사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외주를 주고 실험을 위해서 이제 CG적인 시뮬레이션이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아울리그 자체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갖다 이 회사에 뭐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의뢰를 하고 있죠. 이런 어떤 조율, 각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값은 어떻게 몇 정도를 보냈긴가 이런 거 다 검수해 가지고 확인하는데, 이거 자 보십시오. 1번인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 뜰 수 있겠구나. 이것도 또 나중에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이가? 이것도 뭐해서 한번 해봅시다.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외벽에다가 이게 촘촘하게 건물을 갖다 이렇게 넣어야, 여기 해놨죠. 외주 튜브라고. 이런 어떤 외주 튜브는 일단 작은 기둥들을 촘촘하게 배치한다.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는 방식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어떤 건축물에 많이 쓰고 있는 아울리그 자체는요, 안에 요 코어 자체 이런 어떤 형태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아울리그 이 자체가 이제 척추 역할인데, 이 자체가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은 요런 이제 벨트나 트러스 구조로 아울리그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외부 뼈대구 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기둥에서. 그리고 메가 컬럼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큰 기둥 있죠. 여러 개의 이제 힘온 것처럼 이제 큰 힘을 견딜 수 있게 큰 기둥을 외곽에 설치하는데요. 아무래도 힘을 견디려면 중심에 있는 것도 벌리면 벌릴수록 힘은 그 장력은 그 세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단점은 이제 큰 기둥이 있는 만큼 외부 창 자체에 노출되고 그 뷰 자체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제 거주지 쪽에는 또 별로 또 많이 쓰지 않는 방식 중에 또 하나예요. 이런 아웃리그 방식에서 요런 제가 아까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코어입니다. 가운데 이런 코어 자체에 이제 엘리베이터나 비트 등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걸 갖다가 트러스 아웃리그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각의 요 기둥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요 가해 쪽 부분을 이제 어떤 트러스 구조로 그 각각의 기둥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힘을 전달할 거냐, 아니면 이제 벨트 월, 이제 판 구조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줄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이런 그 아웃리그에 대한 걸 이제 단면적인 설명을 위해서 했는데, 이거 간단히 해줄게요. 이거는 반을 딱 잘랐을 때 코어 있는 부분에서는 건물 외벽을 이렇게 반토막씩 요 부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외부 부분 요 부분인데, 코어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넓이가 다 안 될 때 또 하나 더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요런 부분 요렇게 해가지고 외부 기둥 쪽으로 힘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요런 어떤 댐버에 대한 부분은 이래서 내가 안 할래 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지우기 되나? 이거 지워가면서 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다음에 이거 안 되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덴버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동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현대에서도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냈죠. 이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들어냈네요. 제가 지금 단창으로 지금 하는데 그
인터넷 창을 보고 있는데 현대에서 이제 만들어낸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고층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이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롯데월드 건설 현장에서도 만들어냈고, 롯데월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현대건설 이제 무브먼트 이걸 만들어냈고, 포스코 건설에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연돌 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각각의 시스템 센서 장치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모니터링 하는 걸 겨우 만들어냈고요. 이제 이제 만들어냈던 건지 아직 적용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 이제 청라 이런 걸 보면은 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아시죠? 그 철근 빼문데, 예, 그것도 지금 그 옆에 아웃레이거를 이제 중간층에다 해놨지만 일단은 그 위에 다른 층에 철근을 뺐기 때문에 하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정 소송하고 있죠.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사실 그 아파트 자체에 아파트 업체에서 제가 볼 때는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너질 거 뻔히 알면서 그거 갖다가 뭐 재산이 분양받으면 돈으로 같이, 건물은요 자연재해로부터 인간 몸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좋은 자리에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군산에 또 고층 아파트 또 철근 부족 현상 또 생긴 것도 있죠. 그거는 뭐 준공 1년 맞은 반에 그 받고 난 뒤에 막 1년도 안 돼가지고 뒤에 등급 C 등급 받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어떤 감리 하는 분이 그 진짜 용감하게 했는데, 그런 분이 오히려 더 욕되는 되고 그 안 되고 있는 이 사회의 참 모순진입니다. 뭐 강주 뭐 D 등급 받았던, 아니 B 등급 받았죠. B 등급 받은 아파트도 뭐 기둥 파트는 뭐 한 개 파손되고 나머지 또 한쪽으로 힘이 가중되는 바람에 우리가 관절 다칠 때, 발목 다칠 때 그것도 똑같아요. 한쪽 발목 다치면 다른 발목이 또 무리하다 보면 나중에 반대쪽 발목이 아프듯이 그 구조라는 게 그래요. 예. 그런 뉴스 보면 참, 아휴, 아무튼 이 덴버 이거는 요 상단에 이제 유체 몰탱크를 넣음으로써 하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 모를까 봐서 이제 덴버에 대한 어떤 한번 설명해 동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애의 초간단 다이어트. 나 이런 광고 들어서 진짜 싫어. 물론 이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필요한 부분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들이 바람의 극복과 관련돼 있죠. That's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tall buildings is the wind. Because it is actually the defining load case, the forces to be resisted in tall buildings. It's not gravity. It's not even earthquakes. It's really the wind when you get really tall. And what happens as the wind blows past an object, it has to go around. And what will happen, it'll first go to one side and then the other and then back again and back again. And it causes this pulsing action, which causes a building to want to rock side to side. 바람이 건물과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를 만들고, 이때 건물과 바람의 진동이 맞아떨어지면 건물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네를 탈 때 그네의 진동에 맞춰 발을 구르면 그네가 더 멀리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람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설계에 반영됩니다. 높이가 30m인 건물과 90m인 건물을 비교해보면 높이는 3배이지만 바람의 영향은 9배 정도로 증가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구조 설계는 바람의 영향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바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고층 건물의 시도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세워지고 있는 이 건물에는 바람을 잡아주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상층인 65층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물탱크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안에는 600톤 정도의 물이 채워집니다. 장치의 모형을 보면 U자형 관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같은 충격을 줄 때 물탱크를 올려놓은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TACD로 불리는 진동 제어 장치입니다. 엄청난 물의 무게가 건물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이죠. 건물의 상층부가 움직이면 물은 제자리에 있으려는 힘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건물의 흔들림이 30~40% 정도 감소되는 것이죠. (1990년대) 이후 초고층 건물의 비약적 발전은 국내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거는 또 여러분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초고층 그 빌딩 속의 숨은 비밀 이래가지고 뭐 나쁜 말 하겠습니까? 이런 고층 건물에 이런 기술적인 하이테크 테크놀로지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것도 지금 보시기에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양재진 옆에 있는 그 도곡동이잖아요. 타워팰리스가. 요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 설명해 드리는데, 요 보면은 제가 요 가리키는 요 부분이 이렇게 이런 데 있죠. 이런 부분이 아울리가 이제 트러스트 이런 구조들을 넣었다 여기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다른 공법에 대해서는 또 각 층마다 각 회사마다 노하우가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다음 거 해드릴게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볼까요? 아, 롯데네요. 롯데 맞나? 너무 두 장면을 맞구나. 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그 지형 설명해 드릴 때 그 송파구청이나 롯데에 있는 자리도 강물이 지났던 자리라고 우리가 하긴 했죠. 자, 가운데 있는 여기가 석촌호수가 어른 표시가 나네요. 가운데에 이런 이제 코아 기능 할 수 있는 중심센터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롯데는 지금 초강성 시멘트로 만들었다죠. 예, 아까 그 보시는 모르겠지만 초강성 시멘트 일반 콘크리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화합물에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철골로서 이제 각 층에 대한 이제 구조를 이제 연결해 나가는 구조 방식으로서 아까 사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외벽에 이제 글라스월을 달아가면서 마감재를 붙여 나가면서 올라가는 사진이고요. 결과는 이렇죠.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는 영국, 초고층 건축 설계는 미국, 구조 설계라고 또 있습니다. 구조 설계도 또 미국, 아까 아마 제가 보여줬던 그 회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오스트리아, 위승청량. 요 위승청량은요, 아무리 레이저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에 올릴 때마다 그 한 층 한 층 올려가면은 이런 큰 대단히 프로젝트 시행할 때는 그 실질적인 공사 위에 공사 관련된 제반 지원 업무 부서들이 몇 부서들이 쫙 있어요. 한 7, 8개 뭐 쫙 부서인데 그 중에 한 부서 같은 경우가 이제 청량 부서인데 그 청량 부서 자체는 각 어떤 각 건물의 포인트 지점부터 해가지고 고밀도 GPS 검침 시스템을 해가지고 위성을 이용한 이제 그 GPS 이제 측량을 합니다. 올라서도 이게 바르게 올라가는가 이제 그런 걸 염두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풍통, 바람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계산부터 캐나다에서 했네요. 그 외벽에 대한 어떤 커튼월은 일본에서 했고요.
보통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 아마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조학적인 거는 전체 설계비의 20% 이상이 나갑니다. 구조 설계 어떤 그래서 구조 설계에 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있는 우리 국내 그 건축 설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어떤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건설 현장 자체에 이제 그 기술연구원 그 박순전님 수석부장으로 알고 있는 그분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좁아질수록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죠. 청탑 형태를 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뭐 어디 인터넷에서 한번 본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그 시스템 자체에는 이제 바람에 의한 진동이 지금 가장 땅에서 오는 진동보다는 바람에 의한 진동이 지금 모든 건축물의 문제점입니다. 이거 이제 국내에서 뭐 있는 건물이죠. 가세 방식이네요. 이거는 도곡동입니다. 63 빌딩도 이것도 초반에 연돌 현상, 바람이 외풍, 외기, 그리고 물 침수 참 고생 많이 하는 건물인데 코엑스, 뭐 이런 것들이 짜겠네요. 지금 현재는 이 건물이 지금 제일 높고요. 이거는 이제 타이완의 이제 금융회사인데 이 회사가 요건가? 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듣던 건데 이런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안에 이런 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추가 요런데 이런 추가 그때 움직이게끔 여기에 이런 추가 요 안에 이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추가 사람을 비교하면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자체를 갖다가 이 추가 반대로 움직이게끔 돼 가지고 흔들림을 갖다가 적게끔 한다. 이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투스 메시 범버 덴버 이렇게 하죠. 그 다음 거는